와, 이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네. 아니, 우리 시대에 정말 엄청난 분이 살고 있었네. 와, 대단한 분이다, 이병환 작가님.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한 분인데. 엄청난 각성이 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 그리고 그 어제 뭐 JTBC에서 그 매블쇼에 출연하셨던 미래학자,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도 전해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욱을 각성시킨 이병환 작가. 지난 6월 매블쇼가 자기 방송 클립에 직접 붙인 제목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최욱에게 일침 이병환. 그 사람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전화는 착신 금지, 메일도 문자도 답이 없고요. 어제 JTBC 뉴스룸이 단독으로 터뜨렸거든요. 이 사람한테 돈을 떼인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28인데 빚이 7천만 원이 넘어요. 또 한 명은 석 달치 월급을 못 받고 1년을 기다리다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요. 미래학자였습니다. 청년의 꿈을 말하던 사람이었고요. 28에 7천만 원. 이게 어떤 숫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나이잖아요. 모아둔 돈이 있을 리도 없고요. 그 빚 갚느라 앞으로 몇 년을 쓰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이 청년이 뭘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병환 연세대에서 사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프레시안에 3년 동안 유라시아 견문을 연재해서 책으로 냈어요. 올해 6월에 낸 이병환의 대한민국 탐문은 베스트셀러 1위까지 갔고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개벽학자, 지구학자, 미래학자. 수법은 이랬어요. 먼저 판을 크게 깝니다. 새로운 세계기구를 디자인하자, 미디어 프로젝트를 하자,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하자. 20몇 살짜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학자한테서요. 거절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인맥입니다. 총리 이야기를 하고 대선 후보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 이야기를 해요. 대선 후보하고 매일 소통한다. 유력 국회의원이 나한테 조언을 구한다. 아모레 퍼시픽 회장이 연봉 10억을 제안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청년들한테 판 건 자기 실력이 아니었어요. 정치권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름들이요, 그걸 담보로 잡고 돈을 가져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허풍쟁이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다음 단계입니다. 회사를 세웁니다. 주식회사 K안. 2024년 2월이에요. 이병환이 정 씨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를 대표이사로 등기시켜 줄 테니 대표 역할을 해달라. 그런데 방송이 확인한 등기부에는 이병환이 사내이사로 정 씨는 감사로 올라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칸에 적힌 이름도 이병환이고요. 말하고 써준 게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투자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억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1원도 안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대목이 나와요.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청년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뭘 갚아야 되냐면 자기 신용카드 연체금이에요. 28살 정 씨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돌려받지 못했어요. 투자학서를 써줬다는 그 투자자는 나중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요. 정 씨가 떠안은 빚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이병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왜 내 책임이냐? 또 다른 청년은 기후위기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넷이서 회사를 세웠고 유엔 행사에 후원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후원금은 안 들어왔어요. 석 달치 월급도 못 받았고요. 2020년 여름에는 아예 잠적을 합니다. 2달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결국 1년이 지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밀린 월급을 받았습니다. 25살짜리가 자기가 존경하던 사람을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어제 보도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더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여기서 갈립니다. 이병환이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 선 게 언제인지 아세요? 지난 7월 27일이에요. 정전협정 73주년 기념 온라인 토론회였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북아에 갇힌 작은 한반도가 아니라 구세계와 신세계가 만나는 태극의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사흘 뒤에 이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8살 청년이 7천만 원 빚을 지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사흘 전까지도 무대 위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대 위에서는 미래를 말했고 무대 밖에서는 청년 돈을 떼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동안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방송에 나갔어요. 올해 6월 11일 매블쇼 초대석이었습니다. 신간 홍보였죠.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반만 년 만에 처음 온 기회다. 미중 경쟁이 어떻고 산업 문명이 디지털 문명으로 넘어가고 한국이 다음 시대의 패권국이 된다고요. 그 시점을 한번 보세요. 법인 허가는 이미 8개월 전에 취소된 뒤였어요. 청년들은 6년째 그 빚을 갚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블쇼는
그날 방송을 잘라서 클립을 올립니다. 제목이 최욱을 각성시킨 이병환 작가였어요. 또 하나는 최욱에게 일침 이병환이었고요. 저는 매불쇼가 알고 그랬다고 보진 않습니다. 몰랐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 아닌가요? 미래학자라는 간판 하나를 검증 없이 받아서 스튜디오에 앉히고 각성이니 일침이니 하는 제목까지 붙여서 내보냈어요. 그 사람이 6년 동안 청년들 돈을 떼먹고 있었다는 건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사람을 키웁니다. 이름 없던 학자도 몇 번만 앉혀놓으면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준 간판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생겼다면 그 책임도 같이 지는 게 맞지 않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치권 이름을 팔아서 청년들 돈을 가져갔고 그 사람을 전문가로 만들어준 건 우리 진영에서 제일 많이 보는 방송이었어요. 이름이 이렇게 쓰이면 결국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다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병환은 연세대에서 사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당오기 같은 유사역사서를 미래를 위한 영감의 자료라고 옹호했어요. 유라시아 견문은 표절 의혹까지 있고요. 이 정도 검색은 솔직히 몇 분이면 됩니다. 지금 이병환은 뉴욕에 있어요. 보도가 나가기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길을 지원해주고 싶다. 젊은이들의 길을 지원하고 싶다던 사람이 젊은이들 등에 빚을 지웠어요. 그런데 오늘 매불쇼에서 최욱 씨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JTBC에서 매불쇼에 출연했던 미래학자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사과는 사과입니다. 빠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쓴 표현이 이거였어요.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 청년 하나는 아직도 7천만 원을 갚고 있습니다. 그게 좋지 않은 소식인가요?